해달라 하시더라고요. 이거 사실은 그 길을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하게 거래가 없어요. 요즘 경기가 어때요? 별로 안 좋잖아요. 대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예의상 블로그라도 올리자. 그래서 우리 식구 2명이랑 같이 가서 사진 찍고 현장 보고 와서 이거는 제자님이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전속 중에 전속으로 받은 거예요. 다른 데서 써놓으면 전부 다 내한테 연락해라 하고 제가 집어나고 그대로 올렸어요. 올리고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를 산대. 그래서 왜 살려고 하지? 예, 9억에 내놨어요. 8억 6천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9억에 내놨었는데 조절이 되냐? 그래서 예, 조절될 겁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물어보니까 8억 6천 받으면 된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끊고 8억 6천이면 된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분양가가 작년 2022년 봄에 이게 지금 잔금을 한 거더라고요. 그때 분양가가 다 합치면 8억 한 3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8억 6천 지등록세 합하고 자기 딴에는 조금 그렇다고 큰 손해는 아니지만 조금 손해는 본 물건이다 이랬어요. 6천 했더니 알겠습니다. 계약금 드리겠습니다. 얼마 드리면 됩니까? 제가 전화로 10분도 채 안 걸렸어요. 우리 보통 전화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장 확인해야 되죠. 현장에서 만나서 소개하고 해야 되죠. 블로그에 다 현장 소개 다 해놨어요. 지금 노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직접 가서 자기가 다 보고 그냥 계약만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믿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이 가계약을 진행하면서도 이게 진짜 되나? 뭐야 이 사람 도대체 이 땅을 왜 사는 거야? 막 그냥 그런 업무만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정말 계좌번호 받고 주니까 한 20분 안에 바로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가계약금 1,000만 원은 크잖아요. 그리고 추석이 있어가지고 2주 정도가 흐르는데 여러분들 실무를 해보면 아실 거예요. 가계약 가고 난 뒤에 이 2주는 정말 너무 길었어요. 한 달, 1년이 되는 것 같았어요. 물론 돈이 컸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은 걱정은 안 하지만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뭔가 모르게 좀 불안한 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추석이 지나고 그 주 목요일 날 만나서 그냥 무난하게 도장 찍고 10월 30일 날 점검해서 마무리를 한 거예요. 이는 블로그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맞나요? 저도 일단 잘 몰라요. 김해 어방지구. 김해에서 일하고 저는 전공 분야는 부동산 다 해요. 예전에 제가 업무한신 부동산이라는 곳에서 아파트 업무만 거의 17년을 했고요. 랜드고 중개법인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럼 저는 아파트에 거의 전문화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도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지. 물건 들어오면 다시 공부하고 계약하면 계약서 쓸 때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마무리했어요. 현장 가지도 않고 정말 블로그 하나 딱 써서 얼마 벌었다? 1,800만 원 벌었어요. 지난달에 있었거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랑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7기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7기가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 3명이 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RS에서 저희를 만나면 저는 수업 자체가 거의 실무예요. 블로그는 그냥 앉아서 들으면 집에 가면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트북을 펼치면 좋은데 노트북이 안 될 때는 뭐로 한다? 스마트폰으로 실무를 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때 RSA 수업 작년에 할 때 두 번째 정도 앉았던 분이 있어요. 나이가 52살 정도 여자분. 손을 이렇게 달달달달 뜨시더라고요. 뭘 시키면. 잘 몰라. 잘 몰라서 잘 못 따라해서 앞에 앉아서 뭔가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막 하고는 싶은데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거는 많은 사람의 수업이기 때문에 혼자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수업을 어느 정도 마칠 때 이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교수님, 제가 스무산센터로 출근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일을 배우고 싶다. 이분 어디 사시냐 하면 원래 사세요. 원래가 어떻게 해요? 원래 있는 동네, 저기 동부산. 거기서 사상역까지 출퇴근하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일단 결석은 안 되고 매일 와서 블로그 써야 돼요. 저희 사무실이 사상역에 있는데 2층에 있어요. 2층 사무실은 뭐예요? 한 달에 앉아 있어도 워크맨 걸어서 우리 사무실로 올라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셔요. 전부 다 뭐로 한다?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그 10분들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블로그예요. 오후에 임장 나가요. 그게 그분들의 하루 일과예요. 이분이 와서
제가 처음 블로그의 기본적인 것만 쭉 알려줍니다. 정말 한 달은 제가 봐도 갑갑할 정도로 그냥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 열심히 아침 9시에 출근하세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화초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화초도 좀 챙겨주시면서 자기 블로그를 썼어요. 한 달 반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가 8월. 그때 우리 여자 수장님들이 뭐가 계약이 많이 됐냐면 공공임대주택 혹시 아세요? 민간임대주택. 우리 왜 재개발 부지에 가면 한 동 내지 두 개 동이 5%에서 10%가 민간임대주택으로 하잖아요. 그 계약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소장님이 시민공원 이편한 세상 민간임대를 하루에 2건씩만 해놓으더라고요. 뭐다? 블로그 손님 보고 전화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하고 오더라고. 저도 쓰는데 안 올라와요. 이렇게 노출이 안 돼. 노출이 안 될 때 저는 시키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2개 써라. 하루 앉아서 인장 가지 말고 2개를 써라. 일단 노출시켜야 돼요. 그러자 이 사람이 2개 쓰기 시작하고 노출이 시작될 때 뭐가 나왔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5차. 천동인가요? 저기 옛날에 교통부 있는데 교통부 쪽에 5차 그 임대주택을 좀 해달라고 거기 팀장님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자 너희들 이것 좀 해라. 던졌어요. 정말 와서 한 2달 만에 손 달달달달 떨던 사람이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요. 계약을 2달 지나서 2달 동안 8건을 했어요. 8건이 건당 얼마냐? 민간임대주택의 수수료가 건당 100만 원이에요. 그렇게 기적을 저는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살 때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옛날에 한신 아파트 앉았을 때는 그냥 혼자 블로그 하고 그냥 아파트 하나 팔고 이거였는데 여러 명이 하다 보니까 정말 갖가지의 효과들이 오는 게 뭐였다? 블로그 마케팅이었어요. 이런 마케팅을 저는 우리 소장님들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하면 정말 답답한 게 재개발, 재건축 정말 열심히 들어가요. 어제 선교쌤한테 듣고 내일은 또 다른 분한테 듣고 그런데 무조건 듣는다고 다 내 지식은 아니라는. 저는 이 RSA 창업사관학교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갖가지 하나하나 전부 다 들을 수 있어요. 이 들은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재개발 듣고 뭐 듣고 다 듣는데 이걸 어떻게 노출을 해야 되잖아요. 노출을 해서 매물도 받아야 되고 매수도 받아야 되고 무조건 내 머리에 넣는 것만 전문적인 지식만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다 알아요. 모르는 걸 전제로가 아니라 저는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소장님들은 내가 재개발 듣고 공장 듣고 토지 듣고 막 이런 걸 많이 듣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깨져야 된다. 지금은 뭐가 많아요? 지난해 통계에 보면 한 달에 1000개의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올해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그래요. 우리 올해만 열심히 살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올해는 우리 넘기자. 근데 이거를 넘기는 수단 중에 하나도 저는 블로그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는 전화 한 번 받고 집에 간다 하는데 블로그 하는 우리 팀들은 전화를 받아요. 물건 매치가 의외로 상업용 공장 토지는 물건 매치시키는 게 주거용에 비해서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개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물건을 지금은 많이 우리가 쟁여놓는 기간이다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물건도 뭘 얻는다? 블로그로.